여기 지금 이쪽이 라운지인데 제가 이쪽을 보여드린 적이 없죠. 여기가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소파가 있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원진입니다. 오늘은 제가 1인 기업 지난번에 학생 모집하는 것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오늘은 제가 지난번에 두 편에서 얘기를 못 해드렸던 그 장소 섭외와 관련해서 조금만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장소 섭외가 저에게는 이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가장 먼저 제가 학원을 나와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는 이제 스터디룸을 빌렸어요. 그래서 보통 화면을 이렇게 띄워서 제가 보여줄 것들이 꽤 수업 중에 이제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노트도 이제 실제 컴퓨터로 이렇게 다 입력하기 때문에 일단 스크린이 있는 그 스터디룸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제가 건대에서 가르칠 때도 그렇고 강남에서 가르칠 때도 그렇고 이렇게 모니터를 구비해 놓은 그런 스터디룸을 이제 빌렸는데, 요즘은 웬만하면은 다 있어요. 어차피 옛날에는 그걸 또 뭐 토즈, 옛날 토즈에서는 그거를 따로 요청을 해야 준비를 해주고, 완전 큰 방이 아니면 따로 이렇게 요청을 했었어야 되는데, 하여간 대략 이게 시간당 한 뭐 2,000원? 2,000원 안팎이었어요. 좀 싼 데는 뭐 1,500원 뭐 이렇게 하는 데도 있었고, 그리고 이게 또 주중 낮이냐 저녁이냐 주말이냐에 따라서 가격이 조금씩 또 변동이 있어요. 보통 저녁 시간이 낮 시간보다는 조금 비싼 경우가 많아요. 뭐 다 똑같이 균일하게 받는 곳도 있겠지만, 이제 스터디룸이 좋은 점은 일단은 내가 고정 비용을 지출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만 빌리면 되기 때문에, 그 내가 어딘가 무슨 뭐 월세를 낸다거나 아니면 뭐 보증금을 준비를 해야 된다거나 뭐 이렇게 무슨 상가를 임대하는 것 마냥 뭐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냥 딱 필요한 숫자만큼 필요한 정도로만 빌릴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그래서 뭐 학생이 3명이면은 3명을 예약을 하면 되는 거고, 뭐 나 포함해서 이제 4명을 해야 되죠. 선생님까지 포함을 해서. 그래서 되게 유연성 있고, 만약에 수업이 커지면은 그거에 맞춰서 얼마든지 스케일 아웃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고정된 장소를 정했는데 만약에 수업 규모가 엄청 대형으로 변한다, 뭐 4명만 가르치다 갑자기 뭐 12명짜리 수업을 한다, 그러면은 내가 고정된 장소를 이용을 할 경우 뭐 임대를 해서 쓴다면은 그게 어려운데, 스터디룸은 그만큼 큰 방을 빌리면 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제 이게 제일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었고, 두 번째로 큰 장점은 교통이 편한 곳에서 스터디룸을 빌릴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거주하는데 상관없이 내가 뭐 종로면은 종로, 건대면은 건대, 강남, 사당 뭐 원하는 데 얼마든지 수업을 열 수가 있어요. 내가 움직이면 되기 때문에 수업이 한 지정된 장소에 고정돼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모이는 장소에 맞춰서 제가 그냥 스터디룸을 빌리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또 두 번째로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었고, 세 번째로는 제가 준비할 게 별로 없어요. 뭐 음료라든가 아니면 뭐 화장실 그런 거 다 거기 알아서 다 준비돼 있으니까 그냥 거기에서 쓰면 되는 거고, 거기에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한 편의시설들 또는 이제 뭐 음료, 뭐 다과, 뭐 배고픈 사람들을 위해서 뭐 이렇게 음식을 만들어 주는 데도 있고, 하여간 준비가 되게 잘 돼 있어요. 요즘 스터디룸들 자체가. 자, 이 세 가지가 제 생각엔 가장 큰 장점이에요. 스터디룸을 이용해서 강의를 하는 것에 있어서. 근데 이제 단점이 뭐냐? 첫째로는 수업에 변동이 생길 경우에 이거를 조정하는 게 되게 빡빡해요. 예를 들어서 뭐 학생들의 사정으로 뭐 시간대로 옮겨야 된다. 근데 내가 옮겨야 되는 시간대에 빈 방이 없으면은 굉장히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돼요. 그리고 또 뭐 학생이 급한 일로 못 오게 되거나 이러면 이제 no-show. 예약이 바로 뭐 당일 취소가 불가능한 곳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미 그 비용이 메모리 돼버리면은 학생이 수업을 취소하거나 이럴 경우에 그 대여료가 그냥 날아가 버려요. 물론 이거를 그 대여료 자체를 뭐 강의료에 같이 묻어서 이렇게 하면은 좀 타격이 덜하겠지만, 하여간 이게 또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이렇게 수업 시간이 한번 고정이 되면 이거를 조정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여유 있는 방이 마침 또 있어야 이게 가능한 거기 때문에. 둘째로 가장 큰 단점은 바로 시간이에요. 시간. 즉 이동하는데 걸리는 그 시간이 그대로 날아가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제 건대에 있을 때 강남에서 강의를 하면은 그냥 오가는 시간 1시간 반 정도는 그냥 이렇게 날아가요. 집을 떠나서 이렇게 도착할 때까지, 그리고 또 도착해서 가르치고 다시 집으로 올 때까지 그 시간을 더 생산적인 일에 쓸 수도 있었는데,
이제 날려버리는 거죠. 물론 그 이동 중에 또 생산적인 일들을 할 수 있거든요. 뭐 이 스마트폰으로 뭐 업무를 한다든가. 근데 그래도 힘도 들고 교통비도 들고 거기에 시간도 들고, 그게 제일 큰 단점이었죠. 그럼 저는 이제 어떻게 하고 있냐? 이제 제가 여기 지금 이 공간으로 이사 온 지가 1년이 갓 넘었어요. 제가 작년 이맘때쯤 이사를 왔었는데, 지금은 제가 이제 강의를 다 이 공간에서 해요. 여기에서. 근데 여기에서 가르치겠다는 결정을 내린 이유가 뭐였냐면은, 제가 건대에서 가르치다가 이제 스터디룸을 빌리다 보니까 학생들이 어느 숫자 이상을 넘어가 버리니까 월세보다도 스터디룸 대여료가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 거의 막 6, 70만 원씩 이 스터디룸 대여료가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들었던 생각이, 그러면은 내가 이제 이사를 갈 때 새로운 공간을, 뭔가 사생활을 분리할 수 있는 공간을 구해서, 이 사업자 등록도 할 수 있는 주소지를 구해서 사무실 겸 강의실 겸 지금처럼 이렇게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스튜디오 겸, 그리고 집으로 쓰면 어떨까 해서 알아보다가 지금 구한 곳이 바로 여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화면 틀에서는 안 나오지만 여기가 복층이에요. 지금 여기 위에, 이 위에가 지금 복층이거든요. 그래서 제 사생활과 관련된 건 다 저 위에 올라가 있고, 여기 지금 이쪽이 라운지인데 제가 이쪽을 보여드린 적이 없죠. 여기가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소파가 있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소규모로 뭐 한 많아봐야 5명? 뭐 한 4, 5명까지 여기서 이제 그룹 수업을 제가 시작을 했거든요. 그럼 여기는 어차피 제가 거주하는 공간인데다가 작업 공간이기 때문에 제가 움직이는 데 드는 시간이 거의 없어요. 여기에서 제가 이제 업무를 하고 영상을 만들고, 그러다가 이제 학생들이 오고 그럼 수업을 하고, 또 가면은 또 계속 이어서 영상 작업을 또 하고, 이런저런 다른 작업들도 하고 계속 일을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가 제가 기존에 따로 이렇게 원룸에서 살면서 또 스터디룸을 빌리고 뭐 그 비용을 합한 거랑 비슷한 가격인데, 이제 시간을 아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여기에서 이제 사는 것 자체도 저한테 기존에 살던 데에 비하면 삶의 질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졌고, 그래서 이거를 염두에 두고 이제 법규를 되게 많이 알아봤어요. 여기서 또 주의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그 법규 자체가 내가 수험생들, 그러니까 이제 어린 학생들 말고 성인들을 가르치는 거는 한 번에 8명 이내를 가르치면은 이게 공간에 제약이 없어요. 근데 내가 수험생이나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순간 교육청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 대상인데, 지금 이런 공간 같은 오피스텔에서 가르치는 거는 불법이에요. 그래서 저같이 이제 성인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이것도 고려해 볼 만한 옵션 중에 하나예요. 성인들을 가르치는 거는 공간에 제약이 없기 때문에 단 8명 이내, 한 회차에 8명 이내여야 돼요. 그걸 넘어서게 되면은 그것도 불법이에요. 학원을 차려야 돼요, 그러려면. 그리고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고, 그 원래 학원을 하면 제가 알기로 그 면세 사업이에요. 세금이 안 붙는데, 이거는 이제 세금을 다 떼죠. 그래서 세금 신고하고 그렇게 하면 돼요. 만약에 그 스터디룸을 이렇게 빌려서 가르치는 거에 좀 한계를 느끼시는 분이라면 이것도 고려를 해볼 만해요. 그리고 꼭 본인이 사는 공간 말고 만약에 학생 숫자가 진짜 많아지면은 그냥 진짜 학원이나 아니면 뭐 교습소 같은 걸 차려서 하시는 것도 충분히 좋은 대안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기 이 공간은 되게 다용도로 쓸 수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영상 만드는 것도 편하고, 하여간 그래서 스터디룸을 쓰는 게 일단 처음 시작하실 때는 가장 좋고, 나중에 만약에 학생들이 많아져서 또 스터디룸 지출이 너무 많아진다, 그럼 이런 대안도 있다는 거를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제 경험을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오늘은 짧게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원진이었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진아!